본가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이게 2명이나 사망하고 이제 1명이 또 부상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살인 그리고 또 살인 미수 혐의를 일단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제 경찰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피의자의 그 자택을 수색하는 등 이제 보완 수사를 지금 할 계획인데 경찰 조사에서 이런 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행한 그런 그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한 계획 범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그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짐작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기를 소지하고 유해소수 포획을 위해 허가받은 것이 이 범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날의 상황까지 동선까지도 다 함께 보겠죠. 계획 범죄냐. 근데 이 사고가 있었을 때요. 면사무소를 방문했던 분이 제압을 해가지고 사건이 끝났는데 그분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왜 사람이 장난치는 왜 그냥 이제 위협 주기 위해서 공포탄이나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가지고 제가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민원실에서. 거기서 뛰가니까 그분이 총구가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알을 잡아가지고 잡는 순간에 총이 2발이 날아갔어요. 2발이. 그게 지금 보면 저 창문이 깨진 게 그래가지고 깨진 거예요. 잡혀가지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잡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하는 소리 들으니까 거기 집에 식구들은 걱정만 했죠. 괜찮으니까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너희가 농담삼아 아빠 불나가라 자제하라고 이제는 이제 몸은 괜찮으니까 자제하라고. 제가 알면 또 누가 하든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더 크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박종훈 씨입니다. 승희님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저분이 이제 제지를 하려고 갔는 총구를 잡으니까 총알이 발사됐다는 거예요. 2발이나 발사돼서 그 전까지는 이제 공포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총에서 이제 총알이 발사하니까 공포탄이 아니라 실제 총알이 발사되니까 그때는 굉장히 당황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나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위험한 순간에 나서는 것보다는 굉장히 숨어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인데 아마 저분께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더 뒤에 있는 큰 어떤 그 사건, 큰 어떤 그 불행한 일을 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구가 상당히 크시대요. 100kg이 넘고 일단 노인이었으니까 제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노인 70세 그분이 칼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기를 또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손에 흉기를 들고 있어서 제압한 이후에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칼칼 그렇게 외쳤나 봐요. 그러니까 총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그게 실제 사용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서 보니까 손에 이제 흉기를 들고 있어서 그 흉기를 발로 손을 눌러서 흉기를 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칼을 들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실제 피의자 김 씨 있잖아요. 그분이 혹시 본인이 스스로를 자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사고가 끝난 뒤에 예를 들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또 다른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나 죽게 놔둬야 된다. 나를 죽게 놔둬라.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 박종훈 씨가 제압을 했을 때 피의자 김 씨가 나는 죽어야 된다. 내 손을 좀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손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흉기를 가지고 본인이 혹시 자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김 씨가 경찰이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막 그런 소리를 계속 소리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안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의자가 실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1일 범행, 이 피의자가 임모 씨, 승려인 임모 씨를 상대로 이 발사를 한 시각이 이 오전 9시 13분이었는데요. 이 발사를 하고 곧장 바로 이 면사무소로 간 것이 아니라 이 3.8km 떨어진 이 파출소를 먼저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파출소에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이 해당 파출소에 직원이 없었던 겁니다. 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 이 승려 임모 씨에게 이 총기를 발사한 이후에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에 이 엽총을 든 피의자가 해당 부근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이 총기 사고와 관련된 피의자를 확보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2차, 3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당 근처에 피의자가 엽총을 들고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즉시 이 피의자를 체포해야 되고 그래야겠죠. 또 다른 예. 어떤 2차, 3차 피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이 부근에서 임모 씨가 처음 피격당한 부근에서 이 경찰이 머물러서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피의자가 아마도 그 현장에서 제압당한 상황에서 이 경찰이 바로 오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승현님, 이 사람은 경찰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지능적으로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임모 씨라는 선임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그 불만에 대해서 총기를 한번 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출소까지 가서 파출소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면사무소로 이제 면사무소로 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로 갔을 때에도 그냥 그 사람을 어떤 특정 있게 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제 총기를 난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했는 그런 행동들은 다 계획적이고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 속에서 행동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 과연 그런 흉기가 과연 자해의 목적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총기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 총기가 나가지 않았을 때 그걸 가지고 제2차적인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행의 형태를 보면 그 사망한 면사무소 직원이랑 이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물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물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쓰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이사를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나눠 써야 되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수도가 이렇게 우리 도시처럼 이렇게 잘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한 우물에서 나온 물을 이제 분산을 쓰다 보니까 물이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쓰는 양이.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몇 번 이제 항의하고 이장한테도 항의하고 면사무소 가서 항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결국 그 분풀이를 면사무소 가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면사무소 직원이 본인한테 뭐 해코지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뭐 불이익을 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예.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 공무원들을 찾아가가지고 본인의 분노를 거기서 분출시키는데 이 죄 없는 두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고향 출신이에요. 또 소천면 출신이고 그분이 원래 거기서 일하시다가 예. 딴 곳에 이제 전근 가서 계시다가 진급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고향 와서 일하고 있는 그 공무원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저렇게 사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피의자 김 씨라는 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분풀이를 아무 관계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뭐 저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혹시 병력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떤 그 화가 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분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이 이건 뭡니까? 면사무소가 저 과정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아무한테나 이렇게 총기를 발사했다는 거는 뭐 어떤 사실 중간에 작은 어떤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송사가 있으니까 네. 그 송사를 좀 잘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면사무소에서 이야기했는데 면사무소에서도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특별하게 해줄 방법이 없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첫 번째 1차적인 자기 분노의 대상인 선임에게 이제 1차적인 총기를 가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은 아마 그 면사무소에 가서 제 2차적인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좀 섬뜩한 게 사실 특정 당사자에게 자기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는 뭐 사람이 자기 원한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면사무소가 그러한 자기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불특정 다수에게 총기를 아마 총기를 쏘았다는 거는 아마 저희들 양형 기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그런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피의자 김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을 주민들은 유령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을이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어가지고 222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면 경로당에 마을 어르신이 계시는 곳에 들러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 4년 전에 이 김 씨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경로당에 와갖고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웃 주민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눈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를 했을 당시에 이장하고 몇몇 사람만 김 씨와 김 씨 집에 가가지고 뭐 약주 한잔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약주를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본인의 어떤 속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지 않았고
굉장히 조금 과묵한 성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시골 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일방통행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좁고. 네, 좁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어떤 차량이 다른 마을 주민의 차량과 이렇게 마주 이렇게 가게 되면 양보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코 양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과 이 김 씨 피의자가 살고 있었던 집이 좀 상당히 한 뭐 1km 정도 떨어진 조금 고지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본인이 뭔가 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이장한테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굉장히 좀 마을 사람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